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싶은 순간 내가 이렇게까지 약해졌나 하는 자책감이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중장년 건강 코칭을 20년 넘게 이어온 김만기 건강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단백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근육을 키우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면역력, 뇌 건강, 심지어 혈관까지 좌우하는 이 영양소, 여러분은 제대로 섭취하고 계신가요? 단백질이 정말 해답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잘못 먹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번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근육 늘리려다 큰일 납니다. 단백질의 함정. 중장년이 되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매일 느끼게 됩니다. 특히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오래 걷기만 해도 다리에 힘이 빠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실제로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문제는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다는 오해입니다. 요즘은 단백질 파우더, 단백질 음료, 단백질 간식까지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백질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걸 아시나요? 특히 50세 이상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단백질 과잉이 심각한 부담이 됩니다. 서울의 한 내과에서 58세 남성이 내원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며 단백질 보충제를 하루 3번씩 먹었는데 2달 만에 신장 수치가 나빠졌다는 진단을 받은 거죠. 근육 키우려다 신장이 망가졌어요 라는 말을 남긴 그는 현재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고 식단을 다시 조정 중입니다. 단백질은 섭취 후 간과 신장에서 분해되고 질소 노폐물을 생성합니다. 이때 노폐물이 많아지면 신장에 과부하가 걸리고 체내 수분 부족 시 오히려 탈수 증상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하면서 탄수화물이나 식이섬유 섭취가 줄어들면 소화기 문제, 변비, 피로감 등이 나타나며 오히려 활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얼마나 잘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고기, 계란, 두부 같은 다양한 식품군을 고르게 섭취하고 운동 전후나 아침 점심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만성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근육이 빠지는 것 같아라는 생각에 단백질 음료를 늘리신 적 있나요? 그 선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근육을 지키려는 마음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나 무리한 보충은 오히려 여러분의 몸에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보다 제대로 먹는 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2. 단백질 부족은 조용히 찾아오는 전신 질환의 시작. 나는 잘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밥은 챙겨 먹는데도 자꾸 살만 빠져요.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직접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장년 이후 근력 저하와 피로감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단백질 부족이라는 조용한 적이 숨어 있을 수 있죠.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 피부, 호르몬, 효소, 심지어 면역 세포까지 온몸의 거의 모든 기능에 관여하는 필수 구성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단백질이 부족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몸 전체의 기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근육량 감소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주된 재료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근육이 서서히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쉽게 피로해지고 낙상의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단백질 부족이 곧 근감 소진과 직결되며 이는 곧 생활 능력 저하와 직결됩니다. 또한 단백질 부족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몸에 필요한 항체와 면역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 결과 잦은 감기, 상처 회복 지연, 염증 반응의 악화가 나타납니다. 소화기 건강도 예외가 아닙니다. 장 점막을 보호하는 단백질이 부족하면 장 누수 증후군, 복부 불편감 등 다양한 문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손톱이 쉽게 깨지며 기억력 저하나 기분 변화도
단백질 결핍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 부족은 단순히 힘이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 온몸의 기능이 동시에 약해지는 전신적 현상입니다. 서울에 사는 63세 박 여사님은 식사는 잘 챙기는데도 자꾸 기운이 없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단백질 수치가 기준치보다 낮게 나왔고 이후 식단에 두부, 계란, 콩을 늘리고 나니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부쩍 피곤하고 예전보다 움직임이 느려지진 않으셨나요? 단백질 부족은 조용히 시작되지만 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단에 단백질이 충분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단백질, 근육만이 아니다. 면역, 뇌, 혈관까지 관여한다. 단백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근육입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입니다. 그 영향은 단순히 힘의 문제를 넘어서 면역력부터 뇌 건강, 혈관 기능까지 광범위하게 미칩니다. 먼저 면역력입니다. 면역세포, 항체, 백혈구는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했을 때 제대로 싸우지 못하게 되고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되며 회복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폐렴 같은 감염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다음은 뇌 건강입니다. 단백질은 뇌 기능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호르몬은 단백질의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며 이는 기분 조절, 기억력, 집중력에 영향을 줍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울감, 무기력함,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심해질 수 있는 이유죠. 그리고 놓치기 쉬운 혈관 기능도 있습니다. 혈액 내 단백질은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혈관 내 압력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알부민은 혈장 내 주요 단백질로 이 수치가 떨어지면 부종이 생기고 혈압 조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근육만을 위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 특히 노화에 취약한 기관들을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66세 정 여사님은 예전보다 감기를 자주 앓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진다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 필요량보다 30% 이상 부족했고 식단에 계란, 생선, 두유를 꾸준히 추가한 결과 3개월 만에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단백질을 운동하는 사람만 먹는 것이라 생각하셨나요? 단백질은 온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조력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한 끼 단백질을 조금 더 신경 써보세요. 몸은 곧 그 노력을 알아차릴 겁니다. 4. 고령자 단백질 섭취, 얼마나 보다 어떻게가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근육량이 줄고 기력이 떨어지며 면역력이 약해지는 중장년 이후에 단백질의 중요성은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소화력이 젊은 사람보다 떨어지고 단백질 흡수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단순히 양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으면 소화장애, 복부팽만, 심하면 설사나 탈수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 섭취량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단백질 권장량이 60g이라면 한 끼에 20g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섭취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 부담도 줄고 체내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또한 단백질의 종류도 고려해야 합니다. 육류 위주의 섭취보다는 식물성 단백질 두부, 콩, 렌틸콩과 동물성 단백질 계란, 생선, 닭가슴살 등을 균형 있게 섞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기만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려 하면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가 함께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리 방식도 중요합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진하게 양념한 고기보다는 삶거나 찐 요리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간을 최소화한 구운 생선, 삶은 달걀,
무염두부 무침 같은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이 여사님은 단백질 섭취를 늘린다고 매일 소고기를 구워 먹었지만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심해지는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이후 두부, 달걀, 우유를 중심으로 식단을 조정하고 섭취 횟수를 나누자 속도 편해지고 기력도 눈에 띄게 나아졌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은 단백질 섭취 시간대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하루 활동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며 운동 후 섭취는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늦게 단백질을 집중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자의 단백질 섭취는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닙니다.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삶의 질을 지켜주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제는 많이 먹어야지라는 생각보다 잘 먹어야지라는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5. 실제 사례 80대가 50대 근육으로 돌아간 비결. 걸음걸이가 다시 가벼워졌어요. 사람들도 얼굴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은 경북 구미에 사는 84세 박모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지팡이를 짚고 다녔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웠던 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동네 산책을 거뜬히 하고 식사 준비도 혼자 하신다고 하죠. 그 변화의 중심엔 바로 단백질이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소 밥만 드시고 국이나 김치 위주의 식사를 해왔습니다. 고기나 계란은 잘 넘기지 못했고 우유도 속이 불편해 거의 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근감소증 진단을 받고 지금 바꾸지 않으면 평생 누워 지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계기였습니다. 그 후 박 어르신은 단백질 섭취를 생활의 중심으로 바꾸었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계란과 두유, 점심에는 두부조림이나 생선찜, 저녁에는 야채와 함께 닭가슴살을 곁들이는 식단을 3개월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 점차 양을 늘렸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 견과류나 단백질 쉐이크를 활용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60지 이상 유지했습니다. 동시에 하루 20분 정도 실내 자전거와 가벼운 맨몸 운동을 병행했고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면서 몸의 회복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병원에서 체성분 검사를 했을 때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높게 나왔고 걸음 속도와 일상생활 활동 점수가 50대 후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운동 잘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식 하나, 식사 순서 하나,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입니다. 중요한 건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기적의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함과 함께할 때 그 기적에 가까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박 어르신처럼 난 그냥 밥만 먹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6. 지금 시작하는 단백질 루틴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단백질 중요하다는 건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 그냥 많이 먹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건강을 위한 길이 아니라 되려 몸을 해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단백질의 흡수율도 떨어지고 신장이나 간 기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양보다 루틴이 중요합니다. 먼저 단백질 섭취 시간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점심이나 저녁에 몰아서 단백질을 먹는데 이렇게 하면 흡수가 한꺼번에 되지 않고 일부는 그대로 배출되거나 오히려 장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3끼 균등하게 나누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 삶은 달걀 1개, 두유 점심 생선조림 된장국 저녁 두부구이 채소. 두 번째는 수분과의 조화입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체내에 질소 노폐물이 생성되는데 이걸 배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이 필요합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고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신장에 무리가 오고 두통이나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같이 먹는 식품입니다. 단백질만 챙기고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무조건 줄이면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복합 탄수화물 현미, 고구마, 건강한 지방 견과류,
아보카도와 함께 섭취해야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잘 활용되고 체내 흡수도 좋아집니다. 네 번째는 활동과 연계입니다. 단백질만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 영양소는 단지 체내 저작물에 불과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계단 오르기, 맨몸 운동을 병행하면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로 쓰이게 됩니다. 끝으로 보충제는 보완용일 뿐이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 파우더나 음료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건 식사로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보충제에만 의지하고 운동 없이 먹는 단백질은 결국 몸에 부담이 되고 필요 없는 체지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작은 루틴 하나가 내일의 활력을 결정합니다. 오늘 드신 한 끼 식사에 단백질은 어떻게 들어있었나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근육의 재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회복력, 에너지, 그리고 삶의 질을 지탱하는 생명의 무기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식사 시간에 조금 더 신경 쓰고 루틴을 정리하고 운동과 수분 섭취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분명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지금이 단백질 습관을 바로잡을 최고의 시기입니다. 80대 어르신도 변화를 이뤄냈다면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단백질 제대로 드시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